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까지 우리는 이 성지의 지도에 대해서, 즉 지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, 다음 시간에는 이 고고학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사항,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의 지도가 들어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. 첫째는 그 세계 지도,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근동 지도 기억하시죠? 중동이 아니고 근동 지도. 근동 지도에서 다시 더 들어가면 레반트 지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레반트는 우리가 그 지중해의 동쪽 유역인데, 레바논, 이스라엘, 시리아, 요르단, 이 나라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레반트라고 합니다. 이 레반트에서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나라가, 또는 핵심이 되는 지역이 옛날에는 가나안, 가나안의 발음은 캐나안이라고 하는데요,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들어간 히브리족이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, 우리의 연구의 핵심은 이 땅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.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지리적 무대의 거의 90%,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80% 정도가 여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.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집트라든가 터키라든가 뭐 다른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, 실제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거의 다 여기서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 물이 중요한데,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명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물인데, 이스라엘에는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나 이 강의 위치가, 또는 지형적인 위치가 사람들이 이 강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. 그리고 강이 짧고 폭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, 이 지역에서 어떤 세계적인 문명이, 이 동네 문명은 뭐 형성이 됐지만은 세계적인 문명이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.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.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약 BC 9000년 정도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, 물론 그 당시의 이름은 여리고가 아니었겠죠. 우리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적인 이름인데, 그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. 그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, 이것을 요르단강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거나 깊이가 있거나 화려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. 특별히 그 당시에는 문자나 어떤 그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곳에, 이 땅에,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그 한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제가 세 강의 전에 보여드린 지도에서, 이 근동 지도에서 젖은 땅과 마른 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? 젖은 땅은
북쪽에 아시리아나 바빌론, 그다음에 히타이트, 시리아, 레바논 이쪽이 젖은 땅입니다. 여기는 1년에 비가 200mm에서 그 이상으로 뭐 500mm든지 뭐 600mm가 올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다음에 남쪽으로 마른 땅,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이곳의 대부분은 마른 땅입니다. 즉 1년에 비가 100mm도 오기 힘든 곳입니다.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. 그래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, 즉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젖은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살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뭐 가나안 족속, 아모리 족속, 여부스 족속, 뭐 히위 족속,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착을 했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갔던 땅입니다. 이 땅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 북쪽에서부터 보면은 바산 땅, 그 다음에 여기 길르앗 땅, 암몬 땅, 모압 땅, 에돔 땅 이렇게 한 5가지로 말할 수 있고, 왼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눠 가질 때 분류가 됩니다. 여기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이름은 이 요르단강과 사해의 왼쪽만을 가나안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. 여기도 가나안인 것입니다. 여기 레바논의 일부와 요르단의 이 서쪽 부분과 이 현재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이걸 다 해서 가나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.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것의 그 의미는 뭔가,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 12지파가 정착을 하죠.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, 그 다음에 여기 사해가 있는데 이 사이로 흐르는 요르단강이 있습니다. 이쪽에 있는 바다는 당연히 이건 지중해죠.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에 있는 땅을 나누어 가졌죠. 그 다음에 요르단강의 오른쪽에 있는 땅도 나누어 가졌습니다. 여기 전체를 과거,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다음에는 여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 거죠.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동쪽에 차지했습니다. 근데 므낫세 지파는 반 지파가 이쪽에, 그 반을 나누어서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쪽에 강의 동쪽에, 또 나머지 반이 강의 서쪽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, 단 지파, 베냐민 지파, 유다 지파,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들이 남쪽으로 정착을 했고, 북쪽으로는 이사갈 지파, 스불론 지파, 납달리 지파,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정착을 한 겁니다. 여기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땅도 제일 작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게바, 그리고 아이 바로 밑에까지 이 차지한 이 자그마한 땅이 베냐민 땅입니다.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이지 않습니까? 다윗은 어디서 왔느냐? 유다 지파에서 왔습니다.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, 이 도시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. 베냐민 소속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졌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출현을 해서 이 땅을 더 확장해 가지고
유프라테스 강까지 국정선을 넓히고 그게 이제 북쪽으로 뻗어나간 겁니다.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. 원래는. 근데 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를 하고 나서 이 수도를 북쪽으로 옮깁니다.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. 이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북쪽으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북방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. 남쪽으로는 원래 뭐 에돔이라든가 모압은 이스라엘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집트의 그 바로 앞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집트 근처까지 국정선을 확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범위가 이스라엘 역사상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. 연대는 대략 BC 1000년경입니다. 그 이후에 이만큼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이 정도의 땅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긴 시리아 북쪽은 전부 남의 땅이고 레바논도 남의 땅이고 요르단 여기 과거에 이스라엘 3개 지파가 있던 요르단 땅도 남의 지파고 남쪽에 시나이도 다 뺏겼고 그래서 요 조그만 땅 요만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뭐 글쎄 한 5분의 1도 안 되죠.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십시오.